요새 여러분들 그 나눠줬던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 매시브 파티클의 궤도라고 하는 단어 아시면서 케플러 법칙에 대한 아인슈타인 사실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그 슈바르츠쉴드가 풀어서 나온 질량 M 주변의 매트릭이죠.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그 매트릭을 이용한다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플랫과 다른 그런 그 효과를 주게 되겠지. 플랫과 다른 효과가 플랫인 뉴턴 지오메트리랑 다른 그 효과 중에서 리딩탐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 리딩탐을 통해서 뉴턴 역학이 맞추지 못한 부분을 보정하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효과가 보정치에 많이 쓰이죠. 뉴턴 역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는 GPS죠. 일반적으로 GPS 같은 경우는 뉴턴 역학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큰일 나죠.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만 적용해도 안 되죠. 특수상대성 이론만 적용해도 아마 GPS는 아마 낭떠러지에서 직진하시오 이렇게 가르쳐주게 될 거예요. 좌회전하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 상대론을 보정도 해야 되죠. 지구 중력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차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PS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다음에 그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다 보정해가지고 해준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항성 운동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 버전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질량이 m이 이러한 주변에 행성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질량 m인 친구가 돌고 있다라고 합시다. 케플러 법칙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 매트릭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차원으로 리듀스 시키기가 좀 곤란해요. 다시 말해서 4벡터에 4 컴포넌트가 다 있어야 뭐 켈링 벡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T라는 친구도 쓸 거고 R이라는 친구도 쓸 거고 세타도 쓸 거고 V도 쓸 건데 이제 세타 부분이 픽스가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정하냐면은 이 궤도를 세타 이꼴 2분의 파이가 되도록 세타 이꼴. 그럼 사실상 그러면 인프파인데는 세타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악화였기 때문에 그냥 라플리 세타는 2분의 파이라고 놓고 문제를. 그래서 센터에 박혀있는 이 M이 블랙홀은 아니지만 슈바르츠쉴드 반지름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질량을 가진 진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태양은 이제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밖에 있는 이 태양, 그래서 태양의 슈바르츠쉴드 반지름은 C제곱분의 G하고 2배의 M의 태양의 질량, 이것은 약 3km 나온다라고 지난번에 계산해 줬죠. 모든 수치를 가지고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부터 3km니까 결국은 태양 내부에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필요할 때 나중에 복원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복원을 안 할 때는 전부 다 심플한 세팅을 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썩 좋지 않은데 계산의 시간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의 기본적인 버릇이다. 알고 C = 1, G =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론 물리학자들 변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들 전부 다 1로 두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양자역학 할 때도 하바를 1로 두고 항상. 그래서 나중에 디멘전을 카운트 해가지고 C하고 G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만 최종 결과에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C = 1, G = 1 컨벤션을 써서 계산을 해주게 될 거고,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매시브 파티클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매시브 파티클이 세타 = 2분의 파이 평면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면 세타 = 2분의 파이 평면에 누가 박혀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트릭은 C를 1로 뒀으니까 ds 제곱하고 d 타우의 스퀘어하고 똑같죠, 그죠? C를 1로 뒀으니까 원래는 ds 제곱은 C 제곱 곱하기 d 타우 제곱이죠, 그죠? C를 1로 뒀으니까
그리고 얘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우리는 슈바르트 쉴드 매트릭 2m의 dt의 스퀘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2m의 인버스 dr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에 d 세타 스퀘어 플러스 sin 세타 스퀘어 d p의 스퀘어. 자, 슈바르트 쉴드 매트릭 하에서 이제 케플러 법칙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됩시다. 자, 세타를 픽스 시켰기 때문에 d 세타 제곱은 0이 돼요. 그래서 세타를 2분의 파이로 선택했으니까 얘는 1로서 간단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양변을 d 타우로 나눠줘 봅시다. d 타우의 제곱으로 나눠줘. d 타우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게 뭐가 돼? 1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r분의 2m 하고 dt를 d 타우로 나누는 것의 스퀘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2m의 인버스하고 dr을 d 타우로 나누는 거에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하고 d p를 d 타우로 나누는 것의 스퀘어 이러한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면은 t는 t에 대한 t 플러스 something, 그죠? 델타 t에 대한 대칭성. 그럼 요것에 대응되는 킬링 벡터를 킬링 포벡터죠. 근데 어차피 4차원으로니까 포벡터는 다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건 특성교성 이론에서 막 뉴턴 역학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서 3벡터, 4벡터 이렇게 한 거고 어찌됐든 킬링 벡터를 에타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에타의 베타 번째 성분은 뭐가 돼요? t랑 관련됩니다. 결국 G배의 t 베타가 돼요. 매트릭이 있으니까 아까는 평평할 때 얘기했으니까 1이 되는 케이스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킬링 벡터를 만약에 성분으로 써보면 자, 우리는 여기에 제 빵 성분, 시간 성분은 GTT, 그죠? R 성분은 GTR, 세타 성분은 GT 세타, 그 다음에 GT phi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각항렬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킬링 벡터를 성분으로 써보면 GTT 있고 빵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간하고 관련되게 되는 시간 병질하고 관련되게 되는 킬링 벡터다. 그 첫 번째 first 킬링 벡터. 그러면 second 킬링 벡터는 우리가 에타라고 씁시다. 얘는 뭐랑 관련되냐면은 phi 플러스 델타 phi로 바꿨을 때, 그죠? phi를 phi 플러스 델타 phi로 바꿨을 때 이게 자, 그럼 R 방향의 변진 대칭성은 있느냐? R 방향의 변진 대칭성은 없어요. 매트릭 잘 살펴봐요. 여기 R이 만약에 R 더하기 1로 바뀌면 R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과 다르죠, 그죠? 따라서 변진 대칭성 없어요. R에 대한. 그러면 T 방향에 왜 대칭성이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DT만 있지 T는 없죠, 그죠? DT만 있지 T는 없다고. 그게 뭐예요? T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는 거예요. 사실 저기서 카이네틱 에너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매트릭으로부터. 그게 뭐냐면 여기 이 DT는 T에 T 더하기 상수를 해주면 그대로 DT가 되니까 T에 대한 변진 대칭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진 대칭성 바로 여기서 생기죠. 바로 D에 P라는 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D에 P 더하기 상수를 해도 DP가 됩니다. P에 대한 변진 대칭성이 있다. 세컨드 킬링 벡터는 바로 P에 대한 변진 대칭성하고 관련된 이게 병진이라기보다는 로테이션 대칭성이죠. P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는 그 방위각 대칭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에타의 베타가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 t의 v 베타 이렇게 정의돼야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x1만 잡아줬잖아요. 따라서 베타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g v 되겠죠. 우리가 모든 약속은 이제 t 파트, r 파트, 세타 파트, v 파트 이렇게 쓰는 걸로 약속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킬링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컨저브드 퀀티티를 갖다가 적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킬링 벡터와 컨저브드 퀀티티의 관계는 소위 얘기하는 대학원 역학에서 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랑랑장 해밀턴이아 포멀리즘을 갖다가 대학원 역학에서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컨저브드 퀀티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시에 대해서 두 개가 있으니까 크시에 대한 보존량 이 보존량을 2라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에너지라는 것이 2분의 뭐 네모 빼기 1 해서 네모가 보존돼도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맞잖아. 네모 값이 보존되면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시와 관련된 이 보존량은 에너지랑 관련되는데 이것이 꼭 에너지일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뉴턴 리미트로 보내서 에너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뉴턴 리미트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 휘어짐 효과를 없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게 되는 이 휘어짐 효과는 다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어디 갔지? 지웠구나. 자, 아까 얘기한 ds 스퀘어 이꼴 1 마이너스 원래대로 쓰면 얘가 rc 제곱분의 gm 하고 그 다음에 ct의 스퀘어예요. 마이너스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휘어짐 효과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그 C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C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니까 1에 비해서 얘가 즉 뉴턴 역학에서는 C라는 친구가 없어. 광속이. 왜 광속이 최대값이야? 무한대가 최대값이지. 뉴턴 역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뉴턴 역학으로 가려면 C를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 역학으로 이렇게 되니까 평평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우리는 뉴턴 역학과 비교함을 해서 과연 제가 정확하게 에너지인지 아니면 에너지랑 관련되는 양인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보존되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E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 E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크시라고 하는 킬링 벡터와 포벡터 U와의 내적이 되겠네요. 얘는 GTT 000 하고 뭐하고 내적이에요? U0, U1, U2, U3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포 벨로시티를 갖다가 엠베리드 타임으로 미분해가지고 위치를 그죠? 구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항은 뭐만 살아남는다? GTT하고 U0가 되는 거죠. GTT는 우리가 쓴 매트릭에서는 1-R분의 2M 슈바르트 쉴드 매트릭에서는 DT, D타우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퀀티티가 운동 중에 보존된다는 거죠. 즉 행성이 저런 커베처를 느끼면서 돌아도 보존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2번 크시에 대한 보존량을 생각해보죠. 얘는 L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크시하고 U 이렇게 내적이 될 거고 이것은 0, 0, 0, G, P, U0, U1, U2, U3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제로가 T고요. 얘가 R이고요. 얘가 세타고요. 얘가 P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G phi 가 되고 결국 U ph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G phi G phi가 아까 뭘로 나왔죠? 잠깐 지워서 그러는데 D phi의 제곱 앞에 붙어 있었던 거 슈퍼트 실드 매트릭에서 G phi는 바로 R 제곱 사인 세타 제곱이죠. 그래서 세타는 2분의 8이 났으니까 바로 R 제곱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R 제곱이 U phi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위치 좌표를 phi로 뒀을 때 phi를 인베런트 타임으로 비브라는 거, 그죠? phi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phi d 타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주어진 그 식에서 즉 d 타우의 스퀘어가 나옵니다. 아까 1 이꼴 자 여기서 조금만 그 치환 좀 시켜놓읍시다. 너무 계산이 뭐지 많으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2M을 좀 A라고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A의 dt d 타우의 스퀘어 마이너스 A의 인버스의 dr d 타우의 스퀘어 마이너스 R 제곱의 d phi d 타우의 스퀘어 이렇게 A로 조금 바꿔서 이걸 해줍시다. 자, 이 식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A의 dt d 타우가 돼요. 자, 우리가 보정량으로 나타내 봅시다. 일단 dt d 타우. 좀 얘는 뭐가 되냐면 1 이꼴 A에다가 dt d 타우는 A분의 1에 A분의 2의 스퀘어 이렇게 되겠네. 그죠? 보정량으로 나타내면 딱 마이너스 A 인버스하고 dr d 타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제곱하고 얘는 뭐가 되나요? R 제곱분의 L의 전체 제곱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해주면은 여기 A가 될 거고 A 또 곱하니까 여기 E 스퀘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dr d 타우의 스퀘어 마이너스 A의 L의 스퀘어 나누기 R의 스퀘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뉴턴 물리학 자 지금 d 타우라는 친구가 있고 dt라는 친구가 있죠. 걔네들은 로렌츠 인자만큼 관련되게 되겠지, 그렇죠? d 타우와 dt 사이의 관계는 로렌츠 인자랑 관련된다. 근데 우리가 태양이 있어가지고 휘는 정도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죠? 즉 태양의 휘어짐을 이건 지금 로켓 문제가 아니거든. 로켓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행성이 광속도로 달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가벼워서 별로 안 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D타우가 거의 DT처럼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렉션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디 순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그냥 D타우를 DT로 바꾸지 말고 그냥 얘를 R 방향의 속도처럼 한번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dr d 타우의 스퀘어는 e 스퀘어 마이너스 a l 스퀘어 오버 r 스퀘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역학을 가르쳐 줄 수, 케플러 법칙을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역학 노트를 참조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책으로 했는지 몰라도 마리온 책으로 했을 수도 있고 파울루 책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바로 가공동량 보존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는 물체를 그냥 질량 1로 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케플러 궤도 구할 때 수성이도냐 목성이도냐 하등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m에 대한 md 제곱 r dt의 스퀘어라고 하는 가속도는 마이너스의 m의 g의 라지 m의 오버 r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행성의 질량 m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뭐가 돼? 결국 행성의 질량이 약분되니까 운동방정식이 약분되니까 m을 1로 둬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매스브 파티클의 질량을 지금 1로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봤던 공식, 역학에서 뭐였냐면은 2분의 1의 m의 r 도트의 스퀘어는 그죠? 뭐였냐면 에너지 빼기 v의 이펙티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v가 이펙티브로 나온 것은 바로 사이클릭 코오디네이트 세타가 있어서 그랬죠. 그래서 세타 파트가 결국 뭘 주냐면은 가공동량 보존, L하고 관련된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주게 되니까 이펙티브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dr, dt, 타우라고 하는 친구를 dr, dt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저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m을 1로 두고 그래서 2분의 1의 dr, d타우의 스퀘어를 저식에서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2제곱하고 2 빼기 r제곱분의 l제곱하고 1-r분의 2m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r분의 2m의 2분의 1 여기는 해줬고 여기도 2분의 1 해줬고 여기도 2분의 1 해줬네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공부한 케플러 법칙의 R과 T 사이의 궤도 방정식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역학을 파울제가 쓴 해석 역학으로 본 사람은 저 식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접근으로 하니까 P로 바꿔서 접근을 하니까. 근데 마리온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 식이 나와요. 저 이펙티브 제가 나오죠. 왜? 마리온은 라그랑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강의 운동방정식을 구했고 파울주가 했어? 역학.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대학 때 파울주. 네, 대학 때 했으니까. 하여튼 최근에는 다 마리온으로 했지. 네, 지금 말이요. 그러니까 마리온 같은 경우로 하면은 당연히 저 에펙티브 포텐셜이 나오죠. 알바강의 운동방정식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2분의 여기 상수항 2분의 e 스퀘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수항이 바로 2가 보존량이니까 보존량의 제곱에서 빼기 1로 둘로 나눠줬으니까 보존량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포텐셜은 R하고 관련돼야 되죠. 그죠?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 관련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의 함수로 들어가는 것을 빼기로 엮어서 써봅시다. 2분의 1은 여기 나갔고 빼기로 묶어냈으니까 R분의 M이 되겠네요. 자,
자, 행성의 질량을 1이라고 뒀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요거 이 R 스퀘어분의 L 스퀘어라는 항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마이너스 R 3승분의 ML 스퀘어라는 항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많이 온 책으로 만약에 써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M을 1로 뒀을 때 M을 1로 뒀을 때 에너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R분의 M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M을 1로 안 두면 여기 스몰 M이 달라붙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 플러스 이 R 스퀘어분의 N 스퀘어 이렇게 되죠. 여기도 원래 스몰 ML 스퀘어인데 M을 1로 뒀으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리온 책에서 본 바로 중력 효과가 없을 때에 고전 역학을 적용했을 때의 저 위에 있는 식이. 자, 따라서 dRdt를 뉴턴 역학에서는 인베리언트 타임이 필요 없죠. 타우 이퀄 t죠, 그죠? d 타우 이퀄 dt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저 이펙티브 포텐셜이 나오면서 원래 포텐셜은 뭐예요? 이 태양이 돌아다니는 중력, 그죠? 정력에 의한 포텐셜, 만일에 의한 포텐셜. 얘는 무엇이 나온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세타 도트 정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그것이 원심력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항이 나타났다. 이펙티블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뉴턴 역학, 케플러 법칙은 2차원, 그러니까 2차원 운동이지만 하나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로 됨으로 인해서 마치 1차원 운동처럼 얘기해준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유도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R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세타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이 아니라 보존량하고 관련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얼마든지 다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게 세타 도트는 컨저브드 퀀티티로 보존량으로 가공량하고 관련되게. 그럼 R에 대한 R이라는 놈 하나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는 거니까 마치 1차원 역학에 그 보존량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이 추가돼서 포텐셜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여겨진다는 얘기죠. 에펙티브 포텐셜. 자, 그런데 그거랑 얘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안 외웠을 때 디타오를 거의 DT처럼 생각해주면 바로 이것이 이 항에 해당되게 될 거고, 이놈을 에너지가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킬링 벡터를 통해서 잡았던 E라고 하는 이 보존량을 이렇게 섞어서 에너지에다 대응시키면 될 것이고, 그죠? 뉴턴은 바로 여기서 이런 데 이제 다 뭐가 들어가냐면 C제곱이 들어가요, 그죠? 해보면은 맞죠? 밑에 분모에 C제곱이 들어간다고 원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상대론 효과를 무시하면 사라지는 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 있는 항이고 원래 뉴턴 역학이고 그것이 보정함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한? 일반 상대론에 의한. 즉 태양이 슈바르츠 쉴드 주변에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을 만들 때에 결국 보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보정항이 바로 이렇게만 구성되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했었던 결국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생기게 되는 세자각에 추가각을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안 맞았거든. 왜냐면 태양 주변에 수성이 돌 때 이 어긋남이 관측치가 좀 까먹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43초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43초가 안 맞으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은 깝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차 운동을 집어넣었죠. 뉴턴 세차 운동. 그래도 또 43에 부족해. 일반 상대는 코렉션을 하니까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수성만 그러느냐? 화성도 해보고 그렇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남아. 그럼 또 딴 걸 집어넣어줘야 된다. 되겠죠. 어찌됐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 일반 상대론에 의해서 코렉션된 이 친구를 제너럴 렐러티비티에 의한 앞으로 이건 생략하겠지만 에펙티브 포텐셜로 생각을 해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R이 굉장히 커지면 R이 슈바르츠 쉴드에만
태양의 슈퍼르츠 쉴드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 발이 너무너무 커지면 누가 도미넌트예요? 발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얘는 다 무시됐죠, 그죠? 그래서 콜론 포텐셜만 나오게 됐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여기가 먹히는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요. 얘 중력도 못 느끼고 중력은 느끼긴 느끼지만 대신 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L이 안 느껴지니까 안 돌게 되죠. 그게 뭐가 돼? 여기로부터 무지무지 멀리 떨어진 곳은 그냥 가끔 들어가는 거지. 붙잡히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지. 하지만 만류 인력은 무지무지 큰 먼 거리에서 작용하죠. 즉 나랑 안드로메다 사이에도 만류 인력이 작동하죠.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 너무너무 작은 값이지만 얘는 무한대라는 거리가 되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주 사이즈로 봤을 때 무한대가 나올 수가 없지.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류 인력은 어디까지나 다 퍼지게 된다. 극한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R이 너무너무 작아진다. R이 너무너무 작아진다. 그래서 거의 RS 근방으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얘네들이 무시되고 얘가 도미넌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피지컬리 우리가 따질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미없다라는 거지. 태양 속에 밖에서 도는 행성?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생각을 해주려면은 이것을 생각해 주려면은 태양이 슈바르츠 쉴드 크기로 수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축을 해주면은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별이라면은 3km로 수축해요. 반경 3km. 즉 사건의 지평선이 3km가 되도록 수축해요. 늙어서. 그러나 태양은 소위 얘기하는 거기까지 안 수축해요. 즉 백색 외성에서 스톱된다는 얘기예요. 백색 외성에서 스톱됐을 때의 태양의 최후의 반지름은 3km보다 훨씬 큰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것은 이제 석칭이 얘기하는 축퇴 압력, 페르미 가스 모델에서 나오는 축퇴 압력하고 그 다음에 자체 중력, 셀프 그래비티를 밸런싱 시키는 찬드라세카 레디우스를 계산하면 되는데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될 거예요. 여기는 결국 태양은 블랙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슈바르츠 쉴드 반지름 근방은 미닝리스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에너지 빼기 이펙티브 포텐셜을 갖다가 역학에서 다루는 이유는 터닝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는 R의 도트가 변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만약에 짝수개, 두 개면은 닫혀진 운동을 하게 될 거고, 터닝 포인트가 하나면은 열린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에너지와 이 행성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와 이게 에너지예요. 태양 주변에서 살짝 휘었을 때 결국 d 타우가 0이 되는 점이 터닝 포인트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터닝 포인트가 되려면 얘랑 얘 사이에 교점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얘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역학에서 그려봤어요. 요거 집어넣어봤다?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물론 매스매티컬한 그림이겠죠. 알아서 마이너스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R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 V 이펙티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고 V 이펙티브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아니라 V 이펙티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R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사실 만약에 에너지가 0보다 큰 친구가 있다면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운동이 될 거고, 그죠? 만약에 에너지가 0이라면은
결국 뭐가 돼? 에너지가 포텐셜보다는 커야 되죠, 그죠? 그죠? 왜?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커야 실수의 제곱이 되죠, 그죠? 만약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으면 속도가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파란색 선이 포텐셜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선의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에너지가 분수인 경우에는 터닝 포인트가 여기와 여기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진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R이 결국 이런 식으로 받쳐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운드 돼 있는 그 케이스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주변에서 돌고 있는 이 행성들, 태양 주변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의 총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죠? 바로 BDR 정리에 의해서요. 우리가 거기서 공부한 BDR 정리에 의해서 알파넷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인력을 받는 그러한 경우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죠? 청력을 받으면 쌍곡궤도가 될 거고 에너지는 0보다 커지죠, 그죠? 근데 만류 청력은 없으니까 만류 청력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아예 얘의 영향을 안 받아서 직선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지 사실 쌍곡 그리기는 힘들죠. 질량을 가지고. 주로 역학에서 그 쌍곡순 그 궤도를 갖다가 해놓고 나서는 얘는 뭘 들어? 역학이 아니잖아. 전작이 문제가 되죠. 러더포드 산란, 그죠? 러더포드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내니까. 뭐 반중력이 있다면 모르겠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현지로서 봤을 때는 소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이제 요 태양,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태양 궤도를 갖다가 그 수정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은 조금 뒤에,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예를 하나 봅시다. 일단 이거 잘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다른 예는 뭐냐면은, 속칭 얘기하는, 자, 여기에 질량 M인 천체가 있어요. 물론 이 M이, 사이즈는 너무너무 작고, 이제 M이 너무너무 무거우면, M이 너무 크면은, 그죠? 블랙홀이 되겠지, 그죠? 어찌됐든, 질량 M인 친구. 그럼 이 질량 M인 친구는 뭘 말하냐면은 얘가 만약에 이 질량 M인 친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다면 주변을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으로 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면은 다음 시간에 할 커르 매트릭으로 휘게 만들 거고, 얘가 전압까지 있으면은 이제 전압까지 있으면서 돌면은 커르 노르드스트롬 매트릭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질량을 가진 친구가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우리가 좌표를 만들게 되겠죠. 그럼 좌표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봤을 때에 속칭 얘기하는 여기가 얘의 이 천체의 우리가 표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슈바르츠쉴드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요 행성 문제는 좀 길어지게 되니까 계산이 길어지게 되니까 좀 뒤로 미루고 우선 먼저 저 M을 블랙홀이라고 합시다. 스텔라 블랙홀,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라고 합시다. 아까 예를 들어서 태양의 슈바르츠쉴드 반지름이 3km였고 다른 것들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태양의 질량이 몇 배냐를 통해서. 그래서 한 수 킬로미터 내지 수십 킬로미터 정도 오더가 되겠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만들어서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사건의 지평선이 그래서 아니 사건의 지평선이 M이고 슈바르츠 쉴드 반지름이 바로 RS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이 1인 아까 얘기한 대로 질량이 1인 massive particle이 여기 R이 무한대인 곳에서 자유낙하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자유낙하는 너무나 로컬한 사이즈, 너무나 작은 사이즈에서만 생각하니까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예요. 스케일이 커지면 그죠? 그러니까 R이꼴 무한대에서 결국 질량 1인 물체가 블랙홀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블랙홀이 주변에 뭘 만들었냐면은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을 만들었어 자기들, 그쵸? 그래서 너 여기까지 오기만 해봐라. 너 여기 오면은 싱귤러해질 거다, 그죠? R이 RS가 되버리면은 매트릭이 싱귤러해질 거다. 그 내부로 들어오면 축복축 넌 아무것도 모를 거다 이렇게 되버리죠. 그럼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라는 친구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라는 친구가 보존이 됐고, 그래서 얘가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모델 중에서 저 매스 파티클의 일반적인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각운동량이 안 생기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얘가 토크가 걸려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저렇게 떨어뜨리면 자유낙하죠. 그런데 책상 한번 예를 들어서 얘를 토크를 줘서 돌게끔 하면 약간 회전된 커브를 그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되냐면 애초부터 뭘 안 갖고 있었다? 결국 각운동량이 없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랑 각운동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계산해보면. 그것은 자유낙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R 곱하기 V 벡터하고 M을 곱해준 건데 R과 V가 같은 방향이 되니까 각운동량이 생길 수가 있어. 그죠? 각운동량이 방향인데. 자,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초기에 정지했던 상태부터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에너지가 0이었다는 얘기가 됐죠, 그죠? 자, 저기는 그럼 포텐셜 에너지 있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R이꼴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R이꼴 무한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만료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이죠. 무한대분의 질량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유운동은 2가 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저 방정식을 우선 먼저 우리가 프리폴, 블랙홀로 떨어지는 그 자유낙하 운동에다가 마스가 1인 놈한테 적용을 시키면 우선 더 쉽게 쟤를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 방정식에서 이 운동 방정식에서 지금 에너지가 빵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에너지가 빵이라는 얘기는 E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E가 1로 된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는 이것이 바로 초기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식을 일단 먼저 써봅시다. 저식을
뭐지? n equal 0으로 해가지고 n equal 0이면은 속칭이 얘기하는 이 원심력 파트도 사라질 거고 일반 상대론에 의한 중력 효과도 사라지네요, 그죠? 따라서 2분의 1의 dr d 타우의 스퀘어는 에너지 플러스 r분의 m이라고 하는 심플한 방정식으로 바뀌어 써지게 된다는. 그런데 에너지도 보존되니까 에너지도 0이잖아, 그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죠? 총 에너지가 0이 된다는 사실을. 따라서 dr의 d 타우의 스퀘어는 결국 r분의 2m이 될 거고, 자, 이 식에서 dr의 d 타우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2m 나누기 r 요거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r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을 준 거죠, 그죠? 점점 내려오면서 r을 지금 이 방향으로 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r이 작아지죠, 내려오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을 넣어주게 됐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근데 우리가 아까 dt와 d타우 사이에 관계가 있었죠. dt와 d타우 사이의 관계, 그것이 바로 1-r분의 2m의 인버스의 2였어요. 그쵸? 앞에서 보존량이. 근데 2는 1로서 항상 유지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dt와 d타우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나눠줘. dr d타우 나누기 dt d타우 해주면 이것은 1-r분의 2m의 인버스하고 마이너스의 루트의 2m의 r 따라서 캔슬 되고 나면은 dr dt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2m 오버 r하고 1-r분의 2m의 이런 식으로 주어지나? 오케이? 자, 뭐 이 적분은 이 적분은 뭐 r분의 1을 갖다가 u로 치환하고 한 번 더 치환해주면 되는 적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적분은 아니지만은 그냥 매스매티컬 학과에 만들어 씁시다. 어차피 내년 1학기에 조구장창 적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도 적분 1000개쯤 가르쳐 볼까? 나도 그거 하니까 적분 1000개에 도전하는 유튜브. 그래서 애들이 1학년 애들이 1000개를 갖다 1000개의 적분을 1000개의 적분을 완벽하게 다 알 때까지 저 뭐지 코스를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1000가지 유형의 적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졸업을 안 시키는 그런 방향. 그렇죠. 이거 나가면 애들이 우리 거에 서류 안 낼지 모른다. 자, 어쨌든 간에 매스매티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적분을 해보는 결과 t는 2m하고 조금은 지저분하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r 오버 2m하고 2분의 3승하고 마이너스 2배의 2m분의 r에 2분의 3 1승하고 플러스 로그의 절대값의 루트의 2m분의 r 플러스 1하고 루트의 r 오버 2m 마이너스 1 절대값 하고 적분상수 C. 자, 이렇게 t와 r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지금 R 이퀄 여기에 R 이퀄 2m인 경우고 그 다음에 R이 무한대인 경우겠죠. 그죠? 그러면은 두 관찰자가 있어요. R 이퀄 무한대에 있는 관찰자랑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딱 서 있는 사람하고 그죠? 그렇게 있어. 자 그런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R을 만약에 2m을 집어넣어 보면은 R을 2m을 집어넣어 보면은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R 이퀄 2m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2m 나누기 2m 1이 되죠. 1 빼기 1은 0 그죠? 그러면 로그의 0분의 something 그죠? 0분의 something이니까 무한대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그죠? 로그의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결국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한대에서 요만큼 빼주거나 요만큼 더해줘도 역시 무한대가 되죠. 그죠? 따라서 R 이퀄 2m에 있을 때 물체가 낙하해서 R 이퀄 2m에 도착했을 때 도착할 때까지 R 이퀄 무한대에 있는 관찰자가 제 시간 T는 결국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 친구가 도착했을 때 그러면은 이 친구의 시계로 봤을 때는 순간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1초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내가 순간인데, 거의 뭐 1초가 됐든 뭐 순간인데, 처음에 던진 놈, 아리콜 무한대에서 그걸 떨어뜨린 저 친구 입장에서 측정했을 때 시간은 얘는 얘 입장에서 얘의 시간은 무한대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시간이 1초가 됐을 때 얘의 시간은 무한대가 된다. 그럼 중력이 어느 쪽이 크느냐? 비교도 안 되죠. 얘가 블랙홀이니까. 중력이 무한대죠. 중력이 무한대일 때는 1초도 아니에요. 순간이니까 결국 0초라는 사실은 그냥 아주 거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 안으로 더 들어갈 수는 없고 그죠? 그럼 결국 사건의 지평선 근방에서 중력이 아주 큰 곳이니까 중력이 큰 곳에서 상대적으로 얘는 무한대가 흘렀다라고 우기는데 나는 시간이 안 흘렀어. 그 얘기는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안 흐른다가 되죠. 천천히 흐른다가 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력이 블랙홀처럼 중력이 무한대인 곳에서 그죠? 여기서 싱글라이즈가 중력이 무한대가 되고 있죠. 그죠? 중력이 무한대인 곳에서 시간이 안 흐른다는 얘기죠. 누구에 비해서 결국 중력을 못 느끼는 곳, 그죠? 아리콜 무한대니까 중력을 못 느끼죠. 중력이 없는 곳이 되겠죠. 아리콜 무한대가 되죠. 이것은 바로 로켓이 그 빛의 속도에 육박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시간 지연과는 또 다른 형태의 시간 지연 형태다. 이것은 일반 상대론이 만들어낸 시간 지연이고 결국은 뭐냐면 중력이 큰 곳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는 시간 지연이 일반 상대론에서 또 하나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구에 이런 친구가 있죠. 그리고 로켓을 타고 가는 이 친구가 있어요. 속도 V로 로켓을 타고 간다라고 합시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정지 관찰자라고 합시다. 이 친구를 음직 관찰자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의 정지 관찰자의 시간은 음직 관찰자의 시간은 루트의 1-c 제곱분의 v제곱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지 관찰자의 시간은 크고 움직 관찰자의 시간 길다라고 해야 되나 길고 움직은 짧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블랙홀과 같은 그런 시간 지연 현상을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V를 C로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시간 광속으로 그죠. 그러면 T 정지 관찰자가 되고 여기서 루트의 1-1이 되고 T 움직 관찰자의 아주 순간적인 짧은 시간 1초라고 할까요? 아주 짧은 시간을 얻어도 결국 여기는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결국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계와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시계는 다르게 흐른다. 그죠? 이것이 시간 제한 효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비해서 움직이는 관찰자에 비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시간이 더 쿡쿡 흐른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움직이는 관찰자의 1초가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시계로 봤을 때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미래로 갔다는 거지. 물론 그 시계라고 하는 것은 무한 가지의 시계가 생기죠. 속도에 따라서. 따라서 누굴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누굴 기준으로. 만약에 상대성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그 속칭 얘기하게 되는 시간 지연이 형성된다고 그런다면은 정부는 손목시계를 절대로 믿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자전거를 탄 사람 아니면 스포츠카를 타고 막 시속 500km로 달리는 사람의 손목시계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다르게 되니까 그럴 때는 기준 시간을 위해서 그러면은 셀광장에 걸려있는 그 시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아나운서들이 CNN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 보게 되면은 미국은 LA하고 뉴욕하고가 4시간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슨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네 방송 LA 사람들은 자기네 시간 당연히 지역 방송이니까 LA에서 자기 LA 타임으로 하겠죠. 그죠? 그런데 CNN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전국구 세계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LA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럼 또 덴버 사람한테 덴버 시간으로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바로 기준시를 쓰게 되죠. 그 기준시는 바로 뉴욕 타임이 되는 거죠. 뉴욕 시간. 뉴욕에 제일 센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도 워싱턴도 있고 뉴욕과 워싱턴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명문대학 뉴욕 타임 존에 다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뉴욕 타임을 쓰게 됩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지. 모스크바 타임 쓰겠지. 11개인가 12개인가 그럴 거예요. 이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뭐 주로 뭐 서로 연락할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모스크바 타임을 쓰겠지. 그래서 사실은 유럽도 사실은 여러 개의 타임이 필요한 이렇게 땅덩어리로만 2개, 3개 정도의 타임존이 필요한데 그러면 서로 관광이 안 돼, 예약이 안 되고 기차가 함께 유럽에서 끊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뭐 1시간 차이가 나버리면 골치 아파져. 그래서 그냥 서구 유럽은 이렇게 생긴 거랑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은 시간대를 쓰도록 만들어 준 거죠. 배려를 해주는 거죠. 영국만 제외하고. 영국은 어쩔 수 없이 기준시를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서구 유럽은 이렇게. 대신에 이제 동유럽으로 가면 또 이제 한 존이 더 생기게 되고, 이제 러시아로 가서 첫 번째 존이 또 하나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력이 큰 곳과 중력이 작은 곳과의 시간의 차이 현상과 움직이는 곳과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곳과의 시간의 차이 현상을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인공위성의 시간과 그 다음에 땅바닥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지상에 있는 도로 위의 사람은 인공위성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차보다는 그죠? 차보다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따라서 특수 상대론에 대한 시간 차이를 보정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점. 오케이?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해서 보내줘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 쪽으로 맞춰서
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인공위성이 굉장히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여기가 6,400km라면 인공위성이 떠 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6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1,600 정도 떠 있으면 4분의 1이 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중력이 큰 곳이고 여기는 중력이 작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과 중력이 작은 곳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또 고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줘야지만 결국 GPS의 정확한 달리는 차들의 정확한 운행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한테 그 시간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동시성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그 1초 전권만 집어넣어놔도 아니면 1초 후 거를 넣는다든가 1초 전권만 집어넣어놔도 결국은 다른 위치를 갖게 되거나 얘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지. 특히 자율조종이 시대가 돼서 GPS 수신받아서 모든 차들이 움직여야 된다면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커렉션들을 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커렉션들을 넣어줄 때에 사실은 그 작은 커렉션을 넣어줘요,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구를 라지 M이라고 놓고 지구가 살짝 시바르트 쉴드를 만든 거지. 시바르트 쉴드 매트릭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이 여기에서 리딩 텀만큼의 영향을 줘가지고 아까 얘기한 시간의 인터벌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칭 얘기하는 블랙홀 근방에서는 결국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로 뭐 실험하기 전까지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상대적인 개념이 돼버리게 되니까 상대성 개념에서는 시간이라는 자체가 누구의 기준으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바늘을 갖고 시계를 살아가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통일화된 규격화된 그런 걸 갖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느낌 시계, 생체 시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가 없고 뭐 맥을 짚는 것도 시계가 되겠죠. 물론 맥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죠? 또 그리고 좀 심하게 빨리 뛰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고양이들처럼 느낌 시계라고 얘기합시다. 그 느낌 시계가 바로 뭐냐면 굉장히 시간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루한 수업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엄청나게 긴 시간 잘 보여.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 있든 내가 찐팬으로 있는 언제 콘서트가 끝났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게 느낌 시계. 물론 느낌 시계는 뭐 그냥 감정의 시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물리학은 아니고 물리학은 아니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프리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다음 얘기하기 전에 고전 역학만 잠깐 리뷰하고 일반 상론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즉 다시 말해서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릴 때에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되니까 그리고 한 초점이 태양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럼 터닝 포인트가 두 개가 생겨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근일점과 먼일점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럴 때 간단하게 비상대론에서 그러니까 중력을 일반 상대론을 고려 안 할 때, 다시 말해서 뉴턴 역학에서 라그랑지아는 여러분들이 그냥 2분의 1로 쓰겠어요. 행성의 질량은 R제곱에 우리 이거 P도트의 스퀘어예요. 사실은 플러스 R분의 GM 이렇게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자, 이 경우에 이 P라고 하는 친구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P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R제곱의 P 도트는 L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거분동량 보여준 법칙을 갖게 되고 저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리온 책에서 역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R의 투도트, 즉 R에 대한 라그랑주 방정식을 갖다가 해보면 이것이 R 제곱분의 L 제곱 GM 나누기 R 3승분의. 자, 이것은 일반 상대론의 효과를 안 집어넣어준 케이스예요. 그냥 한번 불안 얘기만 보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R분의 1을 U라고 치환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죠. 그리고 dr dt를 dr dphi dt 그럼 여기서 dphi dt가 r제곱분의 l 그죠? 이런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r에 대한 방정식을 u에 대한 방정식으로 고치면 풀리는 방정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리온 책을 요약을 해보면 뭐가 돼? u의 f 프라임 플러스 u는 l 제곱분의 gm. 여기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phi에 대한 미분을 얘기해요. 결국 빙글빙글 도는 거고요. 자, 이러한 미방은 상수항 소스를 갖고 있는 이계 미방이니까 너무나 쉽게 풀리죠. 코사인 사인 그죠? 자, 우리 역학을 다 했던 따라서 u 즉 r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풀렸냐면은 l 제곱분의 gm하고 1 플러스 2의 코사인 phi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때 바로 얘가 뭐였냐면은 속칭 얘기하는 얼마나 타원계에다가 휘어드느냐를 나타내는 이센트리시티 20유라고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 것처럼 결국 P가 2파이만큼 더해지게 되면 제자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R라고 하는 것은 L제곱분 1 플러스 2 코사인 P분의 GM분의 L 스퀘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 2년 전인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내가 역학 가르쳤나? 금년에 한겨울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에 비대면 역학 가르쳤구나. 작년에 비대면 역학 가르칠 때 마리온 책으로 가는 책이죠. 그때 내가 유도를 해줬으니까 내가 타운이 된다는 거라고 그죠? 모든 계산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뭐에서 해야 되게 되냐면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2분의 1의 자식이 dr d 타우의 스퀘어는 에너지 플러스 r분의 m 마이너스 2r 제곱분의 l 스퀘어 플러스 ml 스퀘어 r 3승 즉 요만큼이 추가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는 자유낙하는 지금 블랙홀 근방으로 떨어지니까 dt랑 d타우랑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바꿔치기 해준 건데 지금 이 행성 문제는 태양이 너무 중력이 작아서 블랙홀 같지가 않고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너무 그 중력이 작기 때문에 여기나 별로 시간이 다르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중력의 영향 차이가. 그래서 얘를 너플 그냥 2분의 1에 dr dt의 스퀘어 이렇게 놓고 근사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의 효과만 보자라는 얘기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얘를 아까 어디 갔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R 도트가 R의 프라임하고 여기가 뭐냐면은 R 제곱분의 L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면 R 도트가 자 프라임은 p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R 프라임하고 R 도트가 마이너스 LV의 U의 프라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U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D, D의 U인데 U가 R분의 1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하고 DR, Dphi 즉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의 R의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프라임은 p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있는 이 R 도트를 U의 p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U. 얘는 U 제곱. 그죠? 얘는 U 3승. 그죠? 그러니까 이제 U 3승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속칭 얘기한 그렇게 바꿔 써보면은 얘가 U의 프라임의 스퀘어 플러스 U의 스퀘어는 L 스퀘어분의 2E 플러스 2배 MU L 스퀘어 플러스 2M의 U의 3승 조금 정리해주면은 이 과정은 항목으로 합시다. 너무 쉬우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정식은 지금 아까 얘기한 여기 지웠구나. 여기 있구나. 우리가 얘를 풀어서 케플러의 솔루션이 나왔죠, 그죠? 그때 뭐였어요? 이거 U의 두번 미분 U, U의 두번 미분 더하기 U니까 결국 코사인 사인 솔루션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특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정리형 방정식에. 자, 그런데 얘는 U 프라임의 제곱이지 U의 두번 미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P로 미분해줘. 그러니까 프라임을 한 번 더 걸으라는 얘기. 그래서 프라임을 한 번 더 걸게 되면은 두 배의 U 프라임, U2 프라임 더하기 두 배의 U의 U 프라임 이꼴 L 제곱분의 2M의 U 프라임 플러스 2M 나오고 3배 U 제곱의 U 프라임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까 저 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식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식에서 운동 방정식을 찾아내는 또 다른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아진 동작, 영수철에 매달린 치유 운동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했어. 그랬더니 2분의 1의 mx 도트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의 k의 x 스퀘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다시 미분시켜주는 거죠.
나중에 이거 시키면 얘는 0이 될 거고 2분의 m하고 2배의 x 도트하고 x의 2 도트하고 플러스 2분의 k하고 2x가 될 거고 다시 x 도트가 돼서 이렇게 되죠. x 도트 사라지고 2 다 사라지면 x2 도트는 마이너스 kx 그죠?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 방식 사이의 마찬가지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운동 방식을 얻는 방법은 변수 얘는 지금 t가 아니라 p로 변화되고 있잖아. p에 따라서 p로 미분해주면 바로 운동 방식이 나오게 된다. 그 운동 방식이 왜 나오는가? 바로 전부 다 U'이 나오니까 U', 그래서 운동 방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보정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케이스는 U의 2번 프라임 플러스 U는 L 제곱분의 M 플러스 3M U 스퀘어로 이것이 일반 상대론에 의한 커렉션이 된다는 얘기죠. 행상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서는 우리가 생략한 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복원시키기 귀찮다고 처음부터 생략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치환을 해둔다든가 하고. 복원을 안 시키면은 이론들만 나오고 관측치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 왜? 관측치도 언제 C를 1로, G를 1로 해서 관측치를 해놨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실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런 일들 안 해. C 이꼴 1로 둔다든가 G 이꼴 1로 둔다든가 절대 안 해요. 실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C가 3 곱하기 10의 80m/s인데 왜 그걸 갖다가 1로 두느냐? 자기네들이 측정하고 실험장치에서 나오는 값은 C 이꼴 1로 돼서 나오는 값이 아니니까. 따라서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지웠다 복원했다 지웠다 복원했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차원 카운팅으로 직접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복원 안 지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복원을 시켜보면은 U2 프라임 더하기 U는 결국 L 제곱분의 GM 플러스 3GM 오버 C 제곱의 U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뉴턴이고, 요것이 추가됐다는 거죠. 요것이 바로 일반 상대론의 효과라는 거죠. 슈바르츠 쉴드 메트릭.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커브 블랙홀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태양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죠. 태양은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펼치는 행성 주변에 펼치는 매트릭은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이 아니에요. 커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커브 매트릭 된다는 거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커브 매트릭은 풀지 않고 푸는 거는 또 진짜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작은 칠판 갖고는 해봤자 진짜 어린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진짜 센터가 들어가지고 계산 미분만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 왜 오프 다이어고널 텀이 나오는가만, 가분동량이 나오는가만 설명을 해주게 될 거고, 계산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매스매티카를 이용하도록 해요. 일반적으로 없고. 그래서 커르는 매스매티카 안 썼으니까 아마 슈바르츠 쉴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커르는 전쟁 중이 아니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슈바르츠 쉴드는 전쟁 중에 계속 막사에서 조금씩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일반 상대론에 그러니까 커르 매트릭을 써가지고 이걸 해놓은 책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다면은 굉장히 교육적인 논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SCI 중에서도 뭐냐면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직스라든가 아니면 피직스 티처 같은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는데 물론 영어로 써야 되겠죠. SCI고 국제 학술지예요. 근데 남들 안 하는 거, 교수급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너무 계산이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거를 학부생들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낸다는. 그래서 만약에 커울 매트릭을 주고 행성에 저걸 줬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정항을 넣어줄 때 태양의 가공 동량을 계산해서 보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더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이스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계산은 다음 시간에 커울 매트릭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복잡해가지고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직스 같이 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이 투고를 하는데 미국 유럽의 학교 선생님들은 교수처럼 독방을 거의 쓰고 있고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고 자기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건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에 대한 보정항이에요. 그래서 가공동량 이런 건 없죠. 아까 얘기한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은 뭐만 있는 거냐면 질량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질량 하나만 있는 그런. 근데 얘를 풀면 좋겠는데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미방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미방의 exact solution을 구하면은 그 자체는 그대로 논문이 되겠지만 비선형항이 있어서 exact solution 이렇게 미분 방정식의 비선형항이 U의 제곱이라고 하는 비선형 선형이죠. 얘는 빵이니까 상관없죠. 아니 소스니까 이렇게 U의 제곱 하나만 있어도 미분 방정식의 엔그램은 안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exact solution이 없을 때에 그러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태양이 너무 가벼워서 태양의 중력이 너무 작아서 퍼터베이션 갖고 해도 된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얘가 없을 때 솔루션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U라고 하는 친구를 U0에다가 플러스 델타 U라고 하는 보정항을 줘서 이 보정항을 퍼스트 오더까지만 계산해서 계산해 볼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정항을 석칭이 얘기하는 그 보정항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줬는데 U0의 두번미분 델타 U의 두번미분 더하기 U0의 미분 U0 더하기 델타 U는 L제곱분의 GM 플러스 C제곱분의 3GM 하고 U0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죽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솔루션이 여기는 작은 거, 요거는, 요 값이 작은 거, 요거는 제대로인 거, 그죠? 안 작은 거. 요거는 작은 거.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것은 작은 거의 제곱, 그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까지만 하면 델타 U의 2 프라임 플러스 델타 U는 C 제곱분의 3GM에다가 U0는 아까 구했죠? U0의 이놈의 제곱이죠. 그래서 U0가 그냥 L 제곱분의 GM하고 1 플러스 2 코사인 P의 전체 제곱.
이 미분 방정식은 바로 내가 많이 강의했던 방법을 딱 풀이죠. 즉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P의 제곱을 코사인 P의 제곱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P라고 해서 특수에 구하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어목으로 합시다. 그래서 델타 U는 C 제곱 L 4승분의 3배의 GM에 3승하고 1 플러스 2 phi 4 최종 결과만 정리해. 다음 phi 2 제곱에 6분의 1의 코사인 2 phi. 자, 이런 프랙션들을 계산을 할 때에 결국은 이런 프랙션들을 계산을 하자라는 목적은 수학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차이가 작지만 생겼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정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정시키려고 넣어준 게 오히려 더 차이를 벌리면 큰일 나지, 그죠? 근데 다행히 보정이 돼. 근데 그 보정치가 너무너무 작거든.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항들은 고려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뭐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얘가 이렇게 왔을 때 phi 값이,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올 때 이 phi 값이 안 닫혀진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phi하고 관련된 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phi 값의 어긋남을 얘기하는 거지. 3바퀴 돌아.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얘는 앞에 항은 phi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달라붙는 항이야, 이제. 그래서 얘는 phi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 그 보정해야 될 양이 너무너무 작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심률 실제로 보면은 저쪽 그 해왕성이나 천왕성 같은 경우는 잘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샤블로 법칙이. 이심률은 크지만 이심률 뒤딱 큰 거는 행성이 아니죠. 누구야? 헨리 해성이지. 이게 축하니까 이심률이 크지. 근데 잘 알다시피 지구나 화성이나 수성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을 그리죠. 초점이 원점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심률 값이 0과 1 사이인데 굉장히 작다라는, 0에 가깝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이심률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작은 것의 제곱은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안 맞으면 또 넣어주면 돼. 잘 안 맞으면 넣어주면 돼. 도미넌트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P랑 관련되는 파트만 해서 넣어서 써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U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을 고려했을 때에 고려 안 한 L제곱분의 GM하고 1 플러스 2 코사인 P하고 그 다음에 P가 있는 것만 고려해주면은 300의 GM의 3승의 2P 사인 P 이러한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친구를 지저분하니까 알파라고 봅시다. 알파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C제곱분의 1이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작은 값이 돼요. 자, 이랬을 때에 얘가 알파가 아니다. L제곱분의 GM 뽑아내고 그러니까 얘를 알파 곱하기 L제곱분의 GM 즉 다시 말해서 알파는 C제곱 L제곱분의 3배 GM의 제곱. 오케이? 그럼 얘를 예쁘게 쓸 수 있죠. L제곱분의 GM 한꺼번에 묶어내고 1 플러스 2 코사인 P 플러스
2도 못 꺼내고 코사인 피. 그 다음에 알파 피 사인 피. 자, 이거는 여기가 어떤 1이 되는 근사값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너무너무 작은 값에 대해서. 코사인 너무너무 작은 값. 지금 뭘 쓰려고 하냐면은 코코푸사사라는 놈을 쓸 거거든. 너무 작은 값에 대한 코코푸사사.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의 덧셈 법칙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파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알파 p를 넣어줘도 내가 1이 되죠. 알파 p가 0에 가까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바로 사인 알파 p의 근사값이 되죠. 이 부분에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나도 PDF 그 파일이 오타 투성이야 그냥 앞뒤가 다 하나도 안 맞아 식들이. 그래서 여기에 L 제곱분의 GM하고 얘는 1 플러스 2배의 코사인의 phi 마이너스 알파 p니까 p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일반 상대론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쾌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반 상대론이 만들어낸 쾌거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빛이 태양 주변에서 1.75초 정도 휘어서 들어온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바로 뉴턴 역학의 세차 운동 갖고 채우지 못했던 미싱된 부족했던 각도, 휘에 대한 그 각도를 채우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론의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 상대론의 성공 사례가 된 거고, 이것은 결국 누구의 도움이 됩니다? 다 바로 전장에서 나온 엽서 모스티아의 슈바르츠 쉴드 장교님 덕분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안 풀었으니까. 아인슈타인은 슈바르츠 쉴드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슈바르츠 쉴드 거에 그러니까 슈바르츠 쉴드가 하는 걸 체크를 했겠지. 하지만 계산을 솔루션을 구하는 것과 체크를 해서 해가 된다는 걸 찾는 거와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방정식을 푸는 거랑 옛날에 보면 1, 2, 3, 4 하면은 안 풀고 집어넣는 애들 있잖아, 그죠? 다음 중 글은 그래가지고 하면은 1번 집어넣고 2번 집어넣고 3번 집어넣고 하는데 집어넣어서 0 되느냐 안 되느냐 찾는 것은 쉬운 거고 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결국 그 수성의 근일점의 이동, 즉 수성이 아까 얘기한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근일점이 되겠죠. 제일 가까운 데가,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 휘어져 있는, 거기가 아니고 근일점이 여기고. 자, 이렇게 여기와 여기 사이가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에 의해서 휘어지니까 근일점이 이동하죠, 그죠? 그래서 휘에 어긋남이 생기죠. 즉 이 파이가 아닌 곳에서 받쳐지게 되죠, 사실은. 그것이 결국 근일점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아까 얘기한 뭐 43초니까 이게 완전히 느낄 정도로 바뀌어질 정도가 되려면은 그 전에 지구가 죽어요. 아니면 지구에 인류가 없거나. 자, 어찌됐든 간에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궤도의 클로즈드니스 컨디션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되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이 U가 R로 있으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각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P의 1-알파가 2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가 2파이가 아니라는 거죠. 2파이의 1-알파가. P의 2파이, 이것은 근사적으로 뭐가 되면 2파이 가로 열고 1 플러스 알파가 된다. 알파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2파이보다 결국 얼마만큼 보정이 됐느냐, 결국 델타 P가 2파이 알파만큼 추가된 거죠.
일시 C제곱 L제곱분의 6파이 CM의 제곱 이러한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겉에 보니까 실제 수성의 위치가 어긋나는 것은 천체 관측으로 관측할 수가 있죠, 그죠? 그때마다 43초가 관측됐는데 43초씩 어긋나는 것이 관측됐는데 그게 이것까지 붙어야지만 관측이 그러니까 이론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한 어떤 표, 그러니까 숫자적인 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반 상대론이 얼마쯤을 보정하고 세차 운동이 얼마쯤 보정하고 그러니까 요즘 약간의 세차 운동이 그러니까 행성이 공전 궤도를 따라서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항이 있죠, 그죠? 추가항이 그런 거 다 무시했을 때 얼마나 더 차이 나는지.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수성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이만큼 못해주면 진짜 잘하는 편이 되는. 그 얘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보정함 중에서 지금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근사를 시켰어요, 그죠? 자, 근사를 시킬 때에 그래도 내 맘대로 근사가 아니라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근사를 시켜줬다는 얘기. 리딩턴만 골라냈다는 얘기. 이때 내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는 태양이 너무 안위게 만든다는 거죠. 거의 안위게 만든다. 거의 안위게 만드니까 결국 그러한 P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그 차이만큼이 기존의 뉴턴 역학에서의 이론과 관측 사이의 차이를 메꿔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재작년에 내가 핫산하고 쓴 거는 그 차이를 또 메꿨어. 다른 방법으로. 그거는 이제 석친 얘기하게 되는 이제 다른 방법, 미니멀 랭스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재개선을 한다. 그래서 그 차이를. 그래서 다른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 또 하나는 태양과 이런 중력이 결국 지금 이런 거 다 계산할 때 뭐였었어?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G M R이라고 가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데비에이션이 있다. L 플러스 델타 G M 이런 데비에이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데비에이션 델타를 조정해서도 전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역제곱 법칙이 아니라 데비에이션 스크린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 맞출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워낙 뉴턴을 영웅시 섬기다 보니까 얘를 깨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실제로 이건지 아니면 1.0001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많이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실험을 하는데 델타 값이 작긴 작지만 무지무지 작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값들은 근데 그 작은 값이 과연 이만큼의 이 정도를 맞춰줄 수 있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비게이션 방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험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험과 이론 사이의 이 차이는 결국은 이론을 모디파이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론을 모디파이 시켜주면은 항상 실험과 이론의 갭들 이런 경우에는 관측도 실험이니까 관측과 이론과의 갭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뉴 피직스 새로운 물리학이 새로운 모델이나 새로운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탁탁탁탁 다 잘 맞으면 그냥 딸딸딸딸 외워서 어디 가서 떠들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관측은 점점 이론은 그냥 30년 전, 70년 전, 100년 전, 120년 전이고 관측은 점점 좋아지니까 과거에 관측이 후졌을 때는 잘 만든다라고 여겼던 게 관측이 좋아지니까 그건 아니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론이 됐든 실험이 됐든 연구자들이 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빛의 휘어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커르 블랙홀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